안녕하십니까, 김광욱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랑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과목을 본격적으로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인문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지 못하는 행정소송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취소소송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취소소송 그리고 소송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예습 비슷하게 구조를 한번 잡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강 정도 인문 특강을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취소소송이라는 게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취소소송이라는 쟁점입니다.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런 것들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공부한 다음에 다른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취소소송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7개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적격부터 해가지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취소소송, 무조건 이 취소소송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도 소송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딱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하고 바로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여기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 일반론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다 읽어보시고 여기도 읽어보시고 통칭이 반사직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소송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사례형으로 의무이행소송부터 자, 여기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강남구청이 있는데 어떤 노래방이 있어요. 강남구청에 대해서 노래방이 있는데 이제 강남구청 소재 노래방이겠죠. 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어요.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강남구청이 이제 행정청이라는 강남구청장 명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 예를 들면은 3월에 영업 정지 처분. 3월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럼 이 노래방 주인은 만약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방 주인은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강남구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강남구청에서 내 노래방에 단속이 나와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예를 들어서 적발당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만 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게 생겨 먹었습니다. 지금 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방 주인은 법원에 대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이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예방해 주세요.
지금 이래서 지금 이런 단속 사실에 기해서 저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것 같은데,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을 나오지 않게 미리 막아주세요. 미리 막아주세요.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되느냐.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왜 문제되는지를 보면은, 저희 행정소송법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법. 법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행정소송법. 자, 보시면은 3조 봅시다. 3조. 행정소송법 3조 보면은 1호에 항고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항고소송 제기하겠네요.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니까. 그러면 항고소송의 종류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항고소송의 종류. 제4조 봅시다. 제4조.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번 취소소송이 있고, 2번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3번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구할 수 있는 소송. 우리 강학상으로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자, 제4조를 보면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제4조에 1호 취소 소송, 2호 무효등 확인 소송, 3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3개만 있지 이런 예방적 금지 소송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울 이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강학상으로는 무명 항고 소송이라고 합니다. 무명 항고 소송. 이름이 없다 이거. 이름이 없다. 항고 소송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4조에는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3개를 규정해 놨는데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것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이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문헌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항고 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의무 이행 소송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이행 소송도 무명 항고 소송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건 무명 항고 소송 중에서도 의무 이행 소송이랑 예방적 금지 소송 이 2가지가 문제돼요. 근데 성격은 다르지만 그 논리의 전개는 아주 유사합니다. 자, 문제 소재 보시면 우리 경우에는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항고소송의 종류에서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걸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학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자, 이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소송이에요. 명하는 소송.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업정지가 지금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이 예보다는 의무이행 소송을 설명하기에는 다른 예가 좀 더 적법할 것 같은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무이행 소송이 문제되는 사례. 지금 어떤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가 청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청이 건축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 강학상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데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건축주는 법원에 달려갑니다. 법원에 달려가서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의무 이행 소송이 만약 인정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건축주는 법원에 대해서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나에게 이 건축 허가를 내려주세요. 건축 허가를 나에게 내려주세요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무 이행 소송이 인용되면은 행정청은 이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려야 돼요. 왜냐? 법원이 청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명했으니까. 의무 이행을 명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의무 이행 소송입니다. 의무 이행 소송. 그런데 이게 왜 권력 분립이 문제되냐? 제가 거기서도 그 인문특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 국가죠. 그래서 여기 입법부 있고 사법부 있고 행정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법부라고 하고 행정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거부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소극적으로 청의 행정청, 그러니까 행정부의 거부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권이라 이거죠. 월권. 이 건축 허가를 내릴지 말지는 행정청, 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 사법부에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취해버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적 한계가 문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에서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거 그건 오케이예요. 법원에서 야 이거 거부 처분 잘못됐다.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걸 넘어서 가지고 청에 대해서 야 건축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력 분립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그런 비판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부정설 봅시다. 부정설. 왜 부정설이 나오냐?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기관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그 말입니다. 행정작용을 발할지 불발할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판단권은 행정기관에 있는 거죠. 행정기관에. 근데 의무이행소송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이 법원이 선취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적 한계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법문원을 아무리 뜯어봐라.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있냐.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데 달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건 입법자의 의사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 행정소송법 제4조를 열거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게 이제 부정설의 태도고, 긍정설은 아니다. 긍정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해줘야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해줘야지만 권리 구제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이 건축주의 권리 구제에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권리 구제 실효성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그 근거로는 그 행정소송법 4조 1호 있잖아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거를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 항고소송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열거적으로 딱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행정소송법 4조를 그 규정하는 것이고, 아니 해석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4조를 긍정설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라는 게 있죠. 절충설은 기본적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명항고소송을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처분이 이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보충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의무이행소송 같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설이 대립합니다. 긍정설, 부정설, 이제 절충설. 이 학설은 암기하셔야 되고 여유가 되면은 답안지에도 현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에 입장했습니다. 부정설. 그러니까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보시면 판례는 일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처구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의무이행소송이죠. 이게 의무이행소송.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무이행소송.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것도 의무이행소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일관해서 부정설에 있습니다. 일관해서 알고 계십시오. 우리 판례는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토 읽어보시고 판례대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저설과 판례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아니면은 판례대로 검토해 주시는 게 이제 사례 케이스 풀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핵심은 이제 권력 분립이 핵심이다.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하지 않으시고도 그 판례 학설에 논거가 떠오르시게 됩니다. 권력 분립적 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게 의무이행소송이고, 자,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도 제가 아까 모두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방적 금지소송은 뭡니까?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 이게 이제 예방적 금지소송입니다. 예방적 금지소송. 그러니까 우리 사안에서 제가 예를 든 것 중에서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이 사안이 예방적 금지소송이 문제가 된 경우죠. 이 영업정지 처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게 해달라. 예방하는. 자, 이것도 근데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설 보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부정설 보시면 권력 분립에 반한다 이거예요. 권력 분립에 반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내릴지 여부는 행정청이 1차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판단해가지고 행정청의 명의로 바깥으로 나가죠. 국민한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도 전에 법원에서 야, 행정 주체 그거 하지 마. 행정행위를 발하지 마라고 하는 게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권분립, 체크앤밸런스의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취지를 넘어서서 법원이 행정청을 컨트롤하게 되는, 통제하게 되는, 사전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맞죠? 4조 1호 보세요. 없습니다. 예방적 금지소송.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규정을. 근데 뭐 긍정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정 권익의 침해가 예상되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이미 행사된 것에 준하여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노래방에 대해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면은 이거는 목전에 임박한 경우, 너무 명백한 경우로 봐가지고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이미 행사된 것에 준하여 본다는 것이고, 또 넘어서서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예시적으로 보는 거죠. 예시적으로.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 일관해서 무명항고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 부정설입니다.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검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무명 항고 소송은 케이스 풀이할 때 좀 써먹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 좀 이 무명 항고 소송이 케이스 풀에 나오냐? 권리 구제 수단. 그 권리 구제 수단이 문제될 때, 취소 소송이라든지 무효동 확인 소송이라든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외에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다가 이 무명 항고 소송,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케이스 풀이에 써주시면은 점수 득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권리 구제 수단이 문제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이 우측 이거는 그 의무 이행 소송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의무 이행 소송. 이 좌측 이거는 뭡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된다. 근데 결론은 우리 판례는 무명 항고 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명 항고 소송을 일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입법론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금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입법부에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풀이에는 권리구조의 수단이 문제되면은 꼭 써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명 항고 소송에 대해서 봤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자, 제가 뭐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취소 소송이다. 취소 소송 중에서도 소송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7가지는 그냥 외우시라.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대상 적격 있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고 적격. 구체적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피고 적격. 이건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현실적 필요성이 있느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익이 너한테 있느냐? 협의의 소익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갖췄느냐?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 기간에 소를 제기했느냐? 그 다음에 관할 지켜야 될 것이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만약에 뭐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국세심판법,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쳤느냐?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가 소송 요건에는 그냥 외우셔야 되고 해당하는 조문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원고 적격은 12조 1문, 협의 소익은 12조 2문, 피고 적격 13조, 대상 적격은 19조, 그다음에 뭐 제소기간 20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한다면 이 대상 적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7개 중에서 가장 어렵고 양도 많고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대상 적격이. 자, 쉽게 말해서 대상 적격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즉 처분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을 말하자면은 행정소송에서 하나의 기둥은 행정행위라는 분야고, 행정행위. 하나의 또 큰 기둥은 이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떠받들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은 취소소송 하나, 그 다음에 행정행위 하나인데 이 대상 적격이 결국에는 이 행정행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고 행정소송법, 행정쟁송을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요건의 일반론, 소송요건의 의, 뭐 당연하죠. 취소소송이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이죠. 요건. 이 7개의 요건을 다 갖추고 나서야 본안에 올라가서 재판부의 구체적 위법, 적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취소소송의 소용요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자, 이거는 조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문. 먼저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시면, 행정소송법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처분 등이 뭐냐? 처분 등이 뭐냐 보시면,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를 보시면, 정의 나와 있죠.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9조랑 그 다음에 몇 조입니까? 2조 1항 1호입니다. 2조 1항 1호. 이거는 암기하고 계시다가 그냥 답안지에 조문 같이 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 등이라 하면 이런 건데, 자, 과연 그 처분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개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등등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이런 상황이죠. 제가 늘 예를 드는, 아까도 예를 든 강남구청에서 어디에 대해서? 노래방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처분인 게 명백하잖아요.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불이익 처분. 우리 판례는 이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런 행정청이 내리는 이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뭐 명백하니까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판례를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처분이 맞나? 처분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개념의 논쟁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인문특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조문으로 돌아갑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보시면 처분 등이라 하면 등등등 나와 있고, 자, 끝에 보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지금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조문에서는 이 처분 등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학자분들은 학계에서는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과연 이 처분 등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이 처분 등에 대해서 학자분들은 행정행위라는 강학상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행정행위라는 강학상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약자로 이거를 VA라고도 합니다. 이 독일 이 행정행위라는 게 독일법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행정행위를 독일어로 표현하면은 이 VA를 약자로 써요. 그래서 대부분 이 VA를 행정행위 약자로 많이 쓰시는데 독일 표현상의 약자가 이거거든요. 독일에서 행정행위를 표시하는 것의 약자가. 그래서 근데 이 행정행위에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넣을래? 아니면 넣지 않을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면 행정처분은 실체법상 개념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학상으로는 이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처분과 행정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이거를 제가 이론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이걸 이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처분 개념설 이론론, 그 다음에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이론론 실체법상 처분 개념설은 처분과 행정행위를 아예 같은 개념으로 봐서 처분의 범위를 좀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처분의 개념을 좀 좁혀서 이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다는 그 도그마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소송을 만들어야 된다. 항고소송 외에 다른 소송을 만들어서 뭐 당사자 소송을 좀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지,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모두 행정행위, 즉 처분에 포섭해가지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쟁송법상 개념설은 아니다. 야, 지금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다툴 수 있는 우리 행정소송법상 소송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행정소송법상,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 개념에 대해서 좀 연구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행정행위에 포섭을 시켜서 이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지금 쟁송법상 개념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설 보시면 방가로 1번에 실체법상 개념설 1호는 나옵니다. 쟁송법상 처분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와 어떻게 본다? 동일하게 본다. 동일하게 보는 견해다. 그래서 취소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한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에 무효가 아닌 하자가 있는 이상, 그러니까 취소 사유, 이거 다 배우게 될 텐데,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에만 인정되는 특이한 효력입니다. 뭐 때문에? 법적 안정성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이런 거에는 인정되지 않는, 민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이라는 특유한 효력이 행정행위는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누구나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취소 사유,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론론이 있는 것이고, 이원론은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예를 들면 사실행위 같은 것들도 그 항고소송 처분으로 포섭을 해주자. 처분으로 포섭을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를 위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이제 쟁송법상 개념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설이 나뉩니다. 학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자, 기본적으로는 이론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론론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 등을 행정행위와 강학상 행정행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류 판례의 태도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서 약간 처분 개념을 그때그때 맞춰서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론론적 도그마에 있다. 그래서 실제법상 처분 등이라는 개념과 강학상 행정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리 구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봐서 대상 적격을 인정해서 이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행정행위를 항고 소송의 주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행위라는 게 오직 사실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사실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어요. 국권적인 사실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단수조치 같은 거, 단수조치 이 자체는 물을 끊는 거니까 사실행위는 맞죠. 사실상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을 흐르지 않게. 근데 권력적 관계에서만 단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권적으로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물을 끊어버리는 행위니까 단수조치. 그리고 교도소 이송 조치, 재소자를 어떤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권력적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재소자에 대한 제가 아니라 이 아이 같은데, 재소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행위, 계속 쳐다본다. 이것도 사실 어떤 사실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행위지만 권력적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더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한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분 개념을 인정해 줬어요. 처분 개념의 확대 경향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류 판례는 이론론의 입장에 있는 것 같긴 하다. 기본적으로는 이론론의 입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의 도모를 위해서는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정도로 판례를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에 좀 기억나는 만큼 암기하셔가지고 현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쟁송법상 개념설, 이 이원론이라는 게 결국에 뭘 위해서 하는 거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처분 개념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게 매우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고소송에 특히 취소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제소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처분 개념에 포섭이 돼서 항고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다가도 다툴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인문특강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유가 되시면 답안지에 좀 현출이 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처분 개념의 분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처분 개념의 분설. 자, 행정청 행위입니다. 행정청 행위. 그래서 행정청은 제가 행정청에 대해서 어디서 제가 인문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청이 뭔지는 우리 새로 들어온 2021년에 새로 들어온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제2조 제2호에 보시면 행정청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에. 그래서 행정청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및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등등 사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개념 표지는 이겁니다. 대내적으로는 의사를 결정한다. 대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이제 행정청의 개념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내적 의사결정, 대외적 의사표시. 이게 그래서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다. 제가 왜 이 행정청을 이건 피고적격이다. 그 내용은 제가 피고적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청의 행위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하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청의 범위 양가로 2번 행정청의 범위에서 자 여기 이거 챙겨 놓으시겠습니다. 이거 그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적격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재를 읽어가시면서 그때그때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 즉 처분 등으로 판례가 보았다. 이거 꼭 챙겨 놓으십시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시면서 처분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 돼가지고 처분에 해당했다고 나오면은 꼭 이렇게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가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일반 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일반 처분. 이 일반 처분이라는 건 뭡니까? 다 뒤에서 배우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예요. 다수에 대한 처분을 이제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설치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일반 처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통행금지 같은 거. 구체적 사실에 관한 처분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 배울 텐데 이게 법규명령이긴 한데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이제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 처분, 처분적 법규명령 다 뒤에 가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런 거에 있다.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든지 일반 처분은 뒤에 가서 다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의 행위,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법 집행 행위에서는 하나 정도만 챙겨 놓으셔야 될 게, 행정청 내부의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행정청 내부 행위. 그러니까 이 법 집행 행위가 국민에 대한 법 집행, 외부적 법 집행이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행위,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를 들면 뭐 사법기관인 뭐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 이런 거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정청 내부.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그러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청 내부의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거는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챙겨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처분 개념의 분설이다. 뭐 시험에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처분이 뭔지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읽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5번에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 이건 중요합니다. 따로 빼서 공부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잠깐 끊었다가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